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수완 과정이니까 함께 쭉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부터 시작합니다. 시그마 와우 일반항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더하기 한 결과가 45일 때 다음 계산 결과를 구해달라. 좀 독특한 형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K에 2를 대입하는 순간 A1, A2, A3 우와 한 번에 3개의 항을 더하겠다. K가 2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입하니까 6에서 2를 빼니까 4항, 5항, 6항 와우 체옥체옥 더하기 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5를 집어넣으면 간다면 몇 항까지? 15항까지. 우와, 그러니까 좌측의 이 계산 결과는 1항부터 15항까지 이 합이 45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 풀어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시그마 2배는 튀어나가고 K는 1부터 15까지 AK 처리가 됐고 다음은요. 3이 또 K 이거 그냥 곧바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좌측의 이 시그마 파트 부분이 바로 아까 정리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와 가볍게 4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5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정답도 45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됐네요. 자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시그마에 대한 이런 규칙 부분을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느냐 뭐 이런 형태가 공부 방법인데 조금 독특한 이런 모양이 대해서 나왔을 때 차분하게 그 식의 의미를 해석해서 큰 틀의 뜻을 파악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7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 두 대각선이 직각을 이루고 DAC 요쪽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AB 길이와 CD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외접원 나와 있다. 힌트가 아주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항목의 외접원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각도 A각이 주어진 것은 바로 CD에 대한 원주각이 주어진 겁니다. 원주각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용어네요. 자, 그랬을 때 CD에 대한 원주각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즉 각 DAC 생기기도 하지만 각 DBC 이렇게 생기죠. 똑같은 원주각이니까 결과가 서로 다 같다. 그래서 이곳이 세타가 됩니다. 직각 표시하고 세타 표시.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왜 구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AB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각형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를 포함한 거니까 삼각형 ABC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어쨌든 AB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냥 실쪽 할까요? 이 원주가 가지 않고 이쪽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가 그러면 90-세타. 뭐 이쪽을 해도 똑같이 90-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자, 아래쪽 거로 해볼까요? 아래쪽 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90-세타 분의 AB 길이 구하면 이 결과가 얼마다? 2R이다 라는 결과를 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CD와 관련되는 거니까 CD는 그냥 삼각형 ACD를 그냥 곧바로 가면 되겠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삼각형이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가 되죠? 사인 세타분의 CD 길이는 또 역시 2R이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AB 길이라는 것은 2R. 자, 이 부분 각변해서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CD 길이는 2R 사인 세타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R 제곱 공통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됐고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우,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1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도형만 나오면 몸소리 쥐고 공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특히 우리가 외접원과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사인 법칙하고 관련된 게 이제 이쪽 공식이니까 자연스럽게 공식하고 도형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 뭐 원주각 성질해서 이제 여기 좀 표시를 해주는데 사실은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해도 자, 중간에 직각이 있으니까 AB에 대한 대응각이 90-θ라는 것을 판단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신 이제 삼각형 이제 ABD 그 다음에 CD에 가는 걸 할 때는 또 이쪽 삼각형 모양을 조금 이렇게 달리해서 하는 것만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외접원 사인 법칙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풀이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10항까지 합, 11항부터 20항까지 합 결과들이 주어져 있을 때 1항부터 40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등차 수열 요 녀석들이 합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자, 좀 더 써볼까요? 썼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더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n개를 쓴 게 아니라 저는 연결해서 2n개를 썼습니다. 자, 요 합과 그 다음 연결해서 쓴 n개의 합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요, 맨 처음 거하고 맨 처음 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더 많아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보다 d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또 d만큼 늘어난 거니까 똑같은 모양의 여기 nd만큼이 또 더 많겠죠. 즉 이 결과는 앞에 있는 요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한다고 치면 요 SN들이 그대로 나오고 요 ND만큼이 많아요. 각각 그럼 몇 개가 있겠습니까? N개만큼 더 많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5호 이만큼.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죠? 공차가 되겠죠. 자, 요런 논리적인 관계, 수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지금 앞에 있는 10개의 항의 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4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연결해서 그 다음 항의 합이 얼마요? 210입니다.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00대는 등차수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10개의 합은 당연히 10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9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0, 20번까지, 30번까지, 40번까지.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A1부터 해서 A40번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와 써져 있는 이 전체를 다 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410 잽싸게 계산해 드릴까? 이거 뭐 합해가면서 쓸까요? 아니 뭐 일단 쓰죠. 10 마이너스 190에서 이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만 하더라도 20에 30에 그럼 뭐 440 해서 간단히 끝났습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자, 별거 아니게 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n개 그 다음 n개 이렇게 보여줬을 때 맨 처음 걸 이렇게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와, 처음 거에다가 이만큼이 많겠다. 그 다음 똑같이 d 늘었으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n 플러스 1d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하고 이 과정 똑같이 nd만큼이 더 많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돼서 자, 이 부분이 자 어쨌든 큰 틀에서 뭐 이렇게 뭐 수식이 암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한 것도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싹 이해해서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처음에 설명한 요 합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이 높이만큼 튀어오른 공이 있습니다. 1.5m에서 떨어뜨렸더니 아하
1.5m에서 떨어뜨리면 1m 정도까지 올라간다. 2분의 3m인데 여기는 1m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떨어뜨린 순간부터 10번째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게 첫 번째 튀어 오른 거죠. 다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튀어 오르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10번째까지. 자, 이런 건 뭐죠? 일정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등비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곳은 공비 금방 얼마라는 거 알겠습니까? 3분의 2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열심히 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되죠. 맨 처음에 떨어뜨릴 때는 튀어 오를 때 이 길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 2분의 3은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은 따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은 오르락 내리락 떨어뜨렸다니까 이 길이가 몇 번씩 있습니까? 2번씩 있습니다. 2번씩.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자,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뭐죠? 1-r분의 a의 1-r의 행승 이렇게 되는 거였던가요? 자, 1 빼기 공비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초항 당연히 1m고요. 1 빼기 3분의 2에 자, 10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됐고요. 자, 3분의 1 역수되니까 곱하기 6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자, 2분의 3 더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고 6 곱하기 3분의 2에 10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2분의 12에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자, 3이 이제 한 번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4가 되는군요. 그리고 3분의 2에 9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보기에 있는 거와 일치시키는 값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재밌는 표현이군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뭐 등비수열의 합을 내는 문제로서는 뭐 수준급이 되네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공비 판단하고 합 공식 알고 이 정도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조심해야 될 점은요. 자, 맨 처음 요 녀석이 하나 예외로 따로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르락 내리락 몇 번씩 있죠? 2번씩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 큰 틀 모양 잡아가는 부분에 확실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등비수열의 합을 내지 않고 중간에 살짝 조심해야 될 요소까지 포함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침착하게 문제 함정에 걸리지 않고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6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여고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로 시작하는 17번 과연 무슨 문제인가요? 시그마 계산 결과를 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P 플러스 Q 값을 구해달라고요. 자, PQ는 서로 뭐 약분 잘 하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해야 되겠군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뇨?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가볍게 식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과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분분수로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방법 기억을 아십니까? AB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자, 차가 2분의 1입니다. 2가 됐으니까 2분의 1 처리됐고 시그마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2n-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됐습니까? 자, 제곱 이제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1 공통으로 쫙 집어내놓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됐고요. 다음 3분의 1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자, 제곱 지워지는 부분 보이니까 곧바로 가겠습니다. 10을 대입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니까 규칙성에 의해서 지워질 거면 어떻게 되겠까지요?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남습니까? 자, 그럼 21분의 20인데 2분의 1 약분이 딱 있으니까 21분의 10 처리하면 결과를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P 더하기 Q는 두 숫자를 이제 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31 구해주면 되겠죠. 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곧바로 식을 주어지고 시그마 계산 규칙
특히 이제 부분 분수로 고쳐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 수열 문제 형태를 곧바로 내지 않고 중간에 살짝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계수 역수되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이 부분 곧바로 처리해도 되죠. 자, 해서 구해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안 되면 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해서 결과 얻어냈고요. 그 부분 해서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이 정도는 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부분 분수로 고쳐가는, 그러니까 요 원리에 의해서 부분 분수 고쳐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설명, 자,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서 부분 분수는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점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도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8번 스타트. 한 개를 심으면 1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하는 어느 농가에서 매년 수확한 감자 중 200개는 남겨두고 80%는 판매하고 20%는 다시 심고 200개는 어디 쓰죠? 사용처가 나오지 않았네요. 자, 어쨌든 올해는 감자 1000개가 수확했고 N년 후에 감자 수를 AN이라고 했다. 자, 계산들 쭉 해라. 조마식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 사용된 APQ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네요.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규칙성이 있는 거고, 규칙성이 있다면 우리는 곧 이걸 가지고 점화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감자 AN개를 수확했습니다. 됐습니까? A개 수확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하죠? 자, 수확한 감자 중에서 200개는 남겨두고 200개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뺀 나머지 감자, 요 감자의 80%는 판매하고 20%를 심는 거죠. 10분의 2를 요게 심은 감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감자를 심으면 한 개에 10배 곱하기 10 하게 되면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딱 되겠죠. 이렇게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AN 맞습니까? 마이너스 400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A1을 구해달라. 처음에 몇 개를 심었죠? 1000개를 심었습니다. 올해 수확한 감자가 1000개니까 1000개를 심은 게 아니고요. 올해 수확한 감자가 1000개입니다. 1000개면 중간에 뭐 200개 빼고 됐습니다. 이제 정리한 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A1인데 이게 1600 이렇게 되겠죠. 구했습니다. 그 다음 조마식을 만들었을 때 P는 당연히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Q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AP 요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뭐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 그럼 뭐 A 더하기 P 더하기 Q 이렇게 한 결과는 1202 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나중에 식이 다 맞아진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해가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빨리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했는지. 자, 반복되면 규칙성을 가질 거고 그 규칙성을 우리는 점화식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죠? N년 후에 수확한 감자를 AN이라고 했다. AN이라고 했습니다. 수확한 감자 중에서 200개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200개를 뺐습니다. 그 뺀 거에 80%는 판매하고 20%는 다시 심은 거니까 요 개수의 10분의 2만큼을 심습니다. 심은 감자. 심게 되면 한 개당 10개씩 10배 돼서 수확하는 거니까 이게 그 다음번에 수확할 개수가 되겠습니다. 규칙성 만들어가는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러니까 풀이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런 규칙성과 관련된 문제, 다른 문제 형태도 찾아서 또 몇 개 연습해가면서 지금 했던 부분들을 약간 반복하는 형태 훈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부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시킵니다. 네 번째 항이 10이었을 때 초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항이 10이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위쪽 위에서 보서 왔는지 아래쪽 모르니까 두 파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3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2배 해서 10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10보다 더 큰 숫자였다면 빼서 10 만든 거니까 17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항은 과연 뭐였을까요? 자, 2배 해서 다 했다. 그럼 2분의 5. 안 되겠죠? 그럼 A2는 뭐가 될까요? 자, 그럼 아래쪽 형태라면은 12에서 10을 넘어갔으니까 빼기 해서 만들어졌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역시 2배 해서 만들었다. 2배 해서 17 가니까 2분의 17인데 자연수라는 거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2는 뭐였을 수 있겠습니까? 7을 더하기 해서 24. 10을 넘어가니까 역시 빼서 17 이렇게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드디어 A1인가요? 자, 12가 됐습니다. 이건 뭘까요? 2배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었다. 6이었으니까 2배 해서 10이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1이 또 뭐가 가능합니까? 빼기 해서니까 19였다. 가능합니까? 10을 넘어간 숫자니까 빼기 2에서 12 만드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와우. 2배 하니까 12, 31 이렇게 된 결과를 축축 구해가면 되죠. 자, 해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쫙 다 더하면 되겠다. 아주 쉬운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죠? 너무 신나라 마지막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12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위에 가서 계산해서 볼 때 아래쪽 계산 규칙을 따라가야 되니까 빼기 7을 해야 되죠. 빼기 7에서 24 되는 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지금 2배 한 규칙이었으니까 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구한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함정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1이 될 수 있는 것들은 6, 19, 31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에 50이고 5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답이 됐습니다. 자, 아주 재미난 거네요. 자, 만든 규칙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서 나중에 사항이 10되었을 때 과연 1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만들어진 루트를 거꾸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눠서 10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거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규칙을 잘 적용해서 일일이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도 설명 들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A집합 범위가 묘하게 나와 있네요. 자, X는 자연수.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그거를 갖는 집합. 알겠습니다.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겠다. 오호, 또 특이하네요. 열심히 범위 구해야 되는데 또 공집합이 되도록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A를 작은 수부터 일일이 찾아서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n번째 수 만든 거는 AN. 알겠습니다. 문제 어려우니까 이해를 들어줬습니다. 자, 3이 들어가게 되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중간에 뭐 1, 2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A는 3이 되겠다. 이렇게 될 때 10번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난리 났습니다.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열심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등식 풀이 해야 되죠. X제곱 이항시켜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1 됐습니다. 그러면 X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해야 되겠고 루트 A 플러스 1 나왔습니다. 보험 표시 뭐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0보다 크다. 큰일 났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 근위 공식에서 근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래서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자, 범위 표시를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 뽕뽕 뚫어라.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알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알겠습니다. 범위 표시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에서 작다 해서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부분에 교집합이 생겼네요. 우와, 여기 교집합이 생겼는데 이게 아주 묘합니다. 숫자하고 숫자. 근데 여기 빼기를 했으니까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호, 요거하고 여기 간격 차이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이 안에 문제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자연수가 딱 들어가면 이제 A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자연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자연수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얘를 왜 저걸 들었을까요? 얘 해서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이제 감 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2가 되고 1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는 자연수가 당연히 없죠. 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정수로 자연수로 풀려가는 이 숫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무리수가 되니까 무리수 사이에는 자연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지금 루트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자연수가 된다면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쭉 a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곳에 결과가 2로 풀리는 쭉 a 값이 얼마가 됐을 때 3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a1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는 3으로 풀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a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a는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a2가 되겠습니다. a2, 3, a1, 2 뭐 이런 관계가 아주 관심이 많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10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얼마로 풀려야 되겠습니까? 11 풀리는 이 숫자를 빨리 좀 찾아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 플러스 1은 11제곱 121이 되겠고 a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이 되겠다. 이 부분이 바로 10번째 항이 되겠다. 됐습니까? 찾았습니다. 자, 상당한 레벨까지 좀 올라갔네요. 갑자기 앞쪽 문제보다는 레벨이 쭉 올라갔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부터 좀 쉽지 않은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공집합이 된다. 이 부분 크기 순서로 해서 얘 들어준 거는 좀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침착하게 문제의 범위들을 풀어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직접 범위 표시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아주 여기 사이에 나온 이 값들이 아주 교묘하게 처리가 돼 있죠. 와, 이거 아주 진짜 아름답습니다. 좋은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제 해석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주면 자연수가 생기지 않을까? 자, 여기 차이가 1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거죠. 자, 그랬을 때 루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라면 자연수라면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뭐 그거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가 되니까 자연수 사이에 이웃한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뜻을 파악한 겁니다. 자, 루트 나오는 이 부분들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뒤쪽 거니까 이제 2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가 3, 그래서 A1이 3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규칙 1, 2에 3 이런 규칙이니까 10에 11이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흐름 다시 되짚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부디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2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각 꼭지점에서 별 모양이 도형이 있다. B1, B2, B3 좌표 쫙 붙인 것 같습니다. 꼭지점 P1에 있는 A점 다음 규칙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 2, 3, 4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 3, 4 형태로. 자, 근데 그 규칙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규칙이 됐을까요? 첫 번째 A는 1cm만큼 이동해서 P2에 이동합니다. 알겠습니다. 1 이동해서 P2에 왔습니다. 자, N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PI에 출발해서 iCm만큼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일단 당장 P2에 왔는데 2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몇 칸을 움직이는 거죠? 2칸을 움직여서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P4가 되겠군요.
맞습니까? 자, 이때 점 A가 n번째 도착한 점이 PI이면 이거를 이제 I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한 번 이동해서 아까 우리가 P2에 왔으니까 A1은 그 2에서 2가 되겠고요. 다음에 2가 도착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만큼 두 칸 이동하는 거죠. 두 칸 이동하는 거니까 A2는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는 어떻게 될까요? 자, 4가 됐으니까 4칸 이동하는 거죠. 1, 2, 3, 1, 2, 3, 4. 뭐 그럼 4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뭐 이게 그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네요.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8이 나왔으니까 8칸 움직여야 되죠. 8칸이면은 16인데 이게 지금 칸이 10가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러면 5는요? 여기서 6칸을 움직이니까 12가 되니까 다시 2가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해서 가는 거죠. 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2 나왔으니까 그 다음 4. 에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와, 똑같은 값만 이렇게 반복되겠다. 됐습니까? 이제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더하기 하라. 무지막지하군요. 자, 그러면 일단 A1, 2, 3, 4부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8, 6을 더하기 해달라는 이야기는 짝을 잘 지으니까 가볍게 스물스물 답이 나오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7을 지금 4번마다 규칙이니까 4일은 4 해서 37이니까 4, 9, 36하고 하나가 남네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9번 규칙이니까 20을 19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그 한 번은 첫 번째 거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우와, 이 부분이 바로 시그마 AK, K는 1부터 77까지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80인가요? 380에다가 마지막 1의 자리 2 처리해서 정답 382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출제자가 재미난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과정. 자, 첫 번째 완 이동해서 투 도착한다.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이 이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번째 도착한 지점이 PI. 우리는 지금 P2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 번째는 여기를 출발해서 i만큼 여기 써져 있는 숫자만큼 이동한다. P2에 도착했으니까 2만큼. 다음에 여기가 지금 원래 이제 P4에 도착한 거죠. P4에 도착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4칸 이동해서 8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요 숫자만큼 또 숫자만큼. 자, 근데 이제 10을 넘어갔을 때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보여드렸죠.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 주로 이제 이게 예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니까 그 규칙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주 나름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 풀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자, 힘내서 우리 계속 이어서 22번 마무리하고 힘내서 다음 문제 풀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3번 수원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그림과 같이 AB가 90도, 90도. 그리고 변 AD, AB의 길이가 각각 1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BC 길이가 2, 알겠습니다. 이 길이는 2,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습니다. AD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BB, BC 길이를 각각 X, Y 그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군요. 그리고 중간 각도 세타까지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주어져 있습니다. 나름 재밌는 그림 같습니다. 직각 되어 있으니까 AD하고 BC하고 평행인 거고. 사다리. 자, 문제 볼까요? 삼각형 PBC의 넓이는 P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까? P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넓이? 삼각형 PBC 넓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2분의 1 밑변 길이가 BC죠.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뭐 고정되어 있고. 자, 그럼 높이를 볼까요? 근데 이 높이는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AB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 전부 일정한 값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P가 A에 있을 때 사인 각도가 최소가 되겠다.
A에 있을 때, 와,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는데. 사인 세타. 자, 각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회의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일이 다 증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중간에 요쪽에 이렇게 세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어이구래 아니죠. 루트 2 루트 2 길이가 됐고 여기가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와 이거 90도였네요. 여기가 90도.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각도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2에 여기가 루트 5 처리되겠습니까? 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1이고 이쪽은 90도고 와, 당연히 각도 자체도 이쪽 각이 더 커지가 가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또 맞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각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사인 값이 최소가 되겠다. 됐습니까? 요거를 또 일일이 좀 구체적인 식으로 증명하려면 좀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실제 학교 실전 문제 풀이에서 기억력 찾는 데는 이런 직관에 의한 풀이로 가볍게 처리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은요. 넓이. 자, 이것은 좀 기억하고 니은을 좀 이용한 표를 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지금 물론 무슨 넓이죠? 삼각형 PBC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아까 넓이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 2, 높이 1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일정한데 2분의 1 xy sin 세타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 되면은 xy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sin 세타 분의 2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분모에 있는 요 sin 요 값이 최소가 되어야 전체는 전체 xy 값이 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인 값이 최소가 될 때는 아까 위 그림에서 봤을 때 요런 쪽 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의 사인 값이 얼마가 되죠? 루트 5분의 2였습니까? 와, 그럼 2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결과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루트 5다. 루트 5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주 나름 재밌는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도형 자체가 아주 좀 약간은 좀 특수하게 좀 생겼죠. 길이가 1 된 거에다 여기 2 이렇게 돼 있고, 오, 아주 재미난 모양 형태의 그림에서 위에 점 잡아놓고, 자, 넓이가 일정하냐? 일정하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 요 부분은 이제 좀 직관에 의한 풀이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다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된다면, 뭐, 이거 자체도 뭐,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언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D 지점에 있을 때 90도가 되겠고 움직여서 됐을 때 각도 이때 사인 값을 살펴보니까 점점 각도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이 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기억 니은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해서 넓이가 일정하다라고 된 부분 이때 이제 xy 곱하고 사인 값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디귿을 보여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3번을 끝으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복습하셔서 수요고 문제의 좀 뒤쪽 파트 부분에 제법 재밌는 문제들 문항들이 존재 보이니까 학습 잘 해서 실력 쌓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